네,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2년 자료 해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상황 판단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2년부터 민경채랑 7급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민경채랑 7급이 15문항이 겹치고 10문제가 달랐는데요. 22년부터는 아예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뭐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NCS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필셋 자체에 대한 총평이나 이런 건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년보다 7급 기준으로는 조금 쉬웠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갑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에 경제활동이랑 비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다 계산해 줄 필요가 없이 밑에 있는 괄호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토탈에서 마이너스 1만 5천 명인데 여기 3만 명이 늘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4.5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가렸는데, 자, 그 다음에 취업자랑 실업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밑에 괄호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뺄셈 해주면 끝납니다. 뺄셈 해주면은 1번이 정답이다. 엄청 쉽게 풀 수가 있었네요. 한 뭐 20초면 될까요? 요 정도? 뭐 이렇게 쉽게 나온 문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2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17에서 21년 갑국의 청구인, 피청구인에 따른 특허 심판 청구 건수에 대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은 연도 나와 있고 피청구인, 청구인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인이 내국인일 때 피청구인이 내국, 외국으로 나눠지고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외국인일 때 피청구인이 내국인, 외국인으로 또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19년이니까 여기 봐야 되고요. 청구인이 내국인인 여기고요. 전년 대비 감소율은 5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 비해서 이게 반토막이 났냐고 물어보는 건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어림산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더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림산을 해 가지고 얘는 그냥 900이라고 놓고요. 얘 2000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는 올려서 800, 이거는 그 360으로 그냥 할게요. 2,900이고 1,160입니다. 반토막보다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이다 맞는 얘기고. 자, 그다음 니은 21년 피청구인이 내국인인 21년에 피청구인이 내국인이에요. 여기 두 개. 심판 청구 건수는 외국인의 3배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와 있는 거고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랑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를 비교를 해 줘야 되는데 굳이 저는 더할 필요 없이 요거의 3배 이상이고요, 지금. 그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면 3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다. 이쯤에서 보기, 기억, 니은 들어간 것을 보면은 결국에 디귿까지 해야겠고요. 자, 17년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건수는 17년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청구한 것보다 많다. 외국인 20년 여기입니다. 예,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3번입니다. 뭐 보고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페이지에 담으면은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문제 뽑아서 예습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국의 생활 밀접 업종 현황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자료 제목부터 먼저 보는 거거든요.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 수 나와 있고요. 18년 대비 21년 사업자 수 증가율 상위 10개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3번은 주요 진료 과목별 병의원 사업자 수, 그래서 병의원들 개수가 종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 결혼상담소 사업자 수, 18년 대비 21년 생활 밀접 업종의 7개 그룹별 사업자 수 증가율. 뭔 소린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읽어볼게요. 얘네는 이런 생활 어쩌저쩌 업종이다. 뭐 대충 읽으세요. 21년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10% 이상 증가를 했다. 이거 어디 봐야 되냐면 1번입니다. 그죠? 이게 10% 이상 증가한 건지를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10% 그냥 소수점 하나만 앞으로 당겨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 더해보면 21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2,000으로 생각하고 10%면 200 이거든요. 2,200 이란 말이죠. 올림을 쪼끔 해 줬는데도 2,200 밖에 안 나와요. 21 년에는 2,215로 더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증가했다. 맞습니다. 예, 연도를 제가 안 보여 드렸네요.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번 맞고요. 여기 1 번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2번 18년 대비 21년 73개 업종에서 사업자 수가 증가했는데요.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그다음에 펜션, 애완용품이다. 내려가서 볼게요. 아까 스포츠가 제일 높은 건 봤고요. 그다음에 펜션이랑 애완용품 순서로 이어지네요. 2 번도 괜찮네요. 다시 올라가서 혼인 건수랑 출생아 수가 줄어든 사회적 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산부인과랑 결혼 얘기가 나오겠고요. 사업자 수는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산부인과가 어디 있을까? 마지막에 있네요. 18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식장 결혼상담소의 사업자 수도 매년 감소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 나머지 내려간 거는 맞네요. 정답은 4 번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저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밑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7개로 분류했을 때요. 전문직 그룹의 2018년 대비 21년 증가율이 17.6으로 가장 높았다. 전문직 17.6 맞습니다.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없고요.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4 번입니다. 다음 표는 갑국 A위원회의 24에서 26차 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자료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위원들 나와 있고 동의 여부, 회차가 나와 있고요. A위원회는 표에 제시된 16명으로만 구성이 되고 개최 시 한 건의 안건만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에 있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 갑니다. 24에서 26차 회의에 심의 안건에 모두 동의한 3개 다 동의한 위원은 6명이라고 되어 있고 니은 심의 안건에 부동의한 위원 수는 매 회차 증가했다. 부동의한 인원수 세 주면 되겠고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동의해야 심의 안건이 의결된다면 모두 의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해 줄까요, 여러분? 그 16에 3분의 2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2개 곱하면 32고요. 10.6 뭐 이 정도 나올 텐데요. 얘를 그 소수점 사람 수가 소수점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11명 이상 동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반대 인원이 5 명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 부동의한 사람 뭐 계산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모두 동의한 사람을 좀 찾아봅시다. 예, 기재부 장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셋, 넷, 다섯, 6명 맞고요. 기억 안 들어간 거 보기에서 지워 줍니다. 뭐 보나마나 니은 디귿까지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의한 의원수, 위원수 매년 증가했다. 부동의만 체크해 주면 되니까 금방 하죠. 여기 5개, 여기는 6개 있고요. 여기 4개 있습니다. 매 회차 증가하지 않았고요. 여기 떨어졌죠. 4명으로 줄었고 여기서 6명이 부동의했기 때문에 얘는 또 의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1 번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 번이고요. 90 년대 이후 A에서 E 도시의 시기별 및 자본 금액별 창업 건수입니다. 한 도시의 창업 건수에 관한 설명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도시를 찾아 달라는 겁니다. 일단 표를 파악하면 시기, 연대들이 쭉 나와 있고요. 도시, 자본 금액이 얼마인지 1천만 원 기준으로 미만 이상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가면 됩니다. 첫째, 90년대 이후 모든 시기에서 1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가 이거보다 많다. 그러니까 부동호가 항상 미만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한번 걸러 볼까요? 쭉 보면은 다 왼쪽이 많고요. 왼쪽이 다 많고 여기 오른쪽이 하나 많네요. 그래서 C는 탈락, X 쳐주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둘째, 자본금액 1천만 원 미만 창업 건수와 창업 건수의 차이는 10년대가 2000년대의 2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얘네 둘의 차이를 계산해서 또 2배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요거 귀찮으니까 이따 하고요. 셋째, 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는 90년대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다. 뭐 이거는 덧셈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되고요.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비교를 해 주면 되는데 뭐 얘네는 딱 봐도 뭐 10 배가 안 되죠.
얘가 200 정도 되는데 2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46 이고 여기 460 넘기 때문에 괜찮고요. 30 인데 300이 되냐? 300 안 됩니다. 4 니까 여긴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B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왔죠. 넷째 갑니다. 20년 이후 전체 창업 건수 중 1천만 원 이상의 창업 건수의 비중은 3%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전체 요거 두 개를 더한 거가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 더하면 484가 되는 거고요. 1천만 원 이상이면 16입니다. 이 비중이 3%냐 이거를 구해주는 건데 저는 이걸 계산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10%면은 소수점 하나 땡기면 되고요. 1%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소수점 두 개 땡긴 거니까. 여기에 그냥 3을 곱해주면 3%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대강 계산을 해줍니다. 38에 24니까 25가 되고 14.52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16이기 때문에 3% 이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건데 2도 한번 해볼게요. 알파벳 2도.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253이죠. 1%면은 2.53이고요. 3%면 3을 곱한 7.56이 되겠는데 7이죠. 3%가 안 됩니다. 푸는 거는 간단했는데 여러분 제가 둘째 넘어가고 아예 풀지도 않았죠.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복잡해 보이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 밑에 조건 먼저 따지는 것도 하나의 풀이 방법이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6번이고요. 표는 갑국의 원료 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 단가와 A에서 C 지역의 가공량에 대한 것입니다.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표 1이랑 표 2가 나와 있고요. 원료 곡종이 쌀, 현미, 보리로 나눠져 있고 1, 2,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공 단가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간단히 말하면 가격이고요. A에서 C 지역의 곡종별 및 등급별 가공량입니다. 가공 비용은 단가랑 량을 곱한 거기 때문에 표 1과 표 2를 곱해야 이 가공 비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전체 나와 있네요. 보기 봅니다. A 지역의 3등급 쌀 가공 비용은 A 지역의 3등급 쌀 가공 비용 그러면 A 지역의 쌀이고 3등급이니까 25고요. 가격은 쌀 3등급이니까 100이네요. 이거는 B 지역의 2등급 가공 비용보다 크다. 현미죠, 현미. 현미 2등급이니까 97이고요. B 지역의 2등급 현미는 25입니다. 25, 25 똑같으니까 따져줄 필요 없고요. 예, 쌀이 더 크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 곱하기 25랑 97 곱하기 25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예, 왼쪽이 더 크다. 쌀이 더 크다 맞고요. 1등급 현미 전체의 가공 비용 1등급 현미 전체는 106이고요. 가격은 105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106 곱하기 105고요. 2등급 현미 전체 가공 비용의 2배 이상이다. 2등급 현미는 97. 양은 얼마 있나요? 여기 보면 82죠. 82. 요거의 2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대충 계산해 주기만 해도 이 앞에 있는 이 좌변에 있는 거는 1만으로 따지면 되고 이거 그냥 앞자리만 곱해도 7200이거든요. 2배 하면은 14,00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일이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오른쪽이 더 크다. 즉 2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 제끼고요. 니은 지워주고 디귿까지 봐야겠네요. 3등급 쌀과 3등급 보리의 가공 단가가 각각 9,000, 5,000으로 변경될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0으로 90으로 준 거고 얘가 이제 50으로 5가 감소했고 위에는 10이 감소했네요. 지역별 가공 비용 총액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A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작게 영향을 받는 애가 누구냐는 건데요. A 지역 쌀 보면 25고요. B는 55고 C는 20이고요. 보리는 7이고요. 5고요. 2입니다. 애초에 가공량 자체가 가장 적은 게 C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C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으로 찍어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C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조금 뭔가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얘가 10으로 줄었고 얘가 5가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대 1로 놓고 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쌀이 25잖아요.
여기에 2배를 곱한 50만큼 줄었고 여기에 1을 곱한 7만큼 줄어서 A는 토탈 57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같은 논리로 하면은 110이고요. 얘는 5니까 115만큼 줄었고 얘는 계산해 보시면 42가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그냥 비율이거든요. 10 줄고 5 줄었기 때문에 그냥 2대 1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봐봐요. 여기 25에서 10 줄었어요. 그러면은 250이고요. 여긴 7에서 5 줄었기 때문에 35가 줄어서 토탈 285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번에 C를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이제 10 곱하면은 200이고요. 그죠? 10 그죠? 그래서 200이고 여기다가 2에다가 5 곱하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210이다. 결국에 이거 5로 또 나눠주면 똑같거든요. 비율이 그죠? 5로 나누면 57이 되는 거고 5로 나누면 42가 됩니다. 결국에 비율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절대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소관계만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10을 곱하고 5를 곱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의 비율대로 1대 2만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7번이고요. 보기를 좀 확대했기 때문에 약간 해상도가 깨졌습니다. 표는 재해 위험 지구 가불병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고요. 현익 피해액, 재해 발생 위험도, 세계 평가 항목의 점수의 합이 큰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NCS의 문제 해결 능력 같기도 합니다. 그죠? 갑병 지역의 평가 항목별 등급이에요. 이게 너무 그 자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점이고 8점이고 10점이고요. 피해액이죠. 이제 15점, D니까 6점이고 B니까 12점이고요. A 25, 17, 10점 이렇게 나오네요. 갑은 총 38점이고요. 을은 총 39점, 병은 총 32점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1, 2, 3등 순서인데요. 1, 2, 3등 순서 맞네요. 기억 괜찮고요. 니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피해액의 점수 차이. 그러니까 을, 병의 피해액 점수 차이. 을, 병 피해액 6점 차이 나고요. 재해 발생 위험도는 15점 차이 납니다. 점수보다 크다. 예, 틀렸고요. 니은 들어간 거 빼줍니다. 디귿은 무조건 맞겠고 리을 보면 되겠습니다. 리을 얘가 B로 변경되면은 6점이 8점으로 바뀌고요. 총점이 40점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 갑이 되는 거 맞고요. 그럼 정답은 4번으로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디귿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액이랑 재해 발생 위험도 제일 큰 거 여기죠. 갑이 32점으로 제일 큰 것도 맞습니다. 다음 8번이고요. 8번은 위아래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이대로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21년 갑국의 반려동물 사료 유형별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식물, 동물, 미생물, 효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억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17에서 21년 동안 특허 출원 건수의 합이 가장 작은 애는 미생물 효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식물 기원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동물이랑 미생물 요소 비교해주면 되는데 굳이 일일이 계산해 줄 필요 없이 편차 가지고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동물 기원 기준으로 얘가 3이 더 높고요. 3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둘이 퉁치는 거고 2가 더 높고요. 2가 더 높아요. 2가 더 낮네요. 그럼 결국에는 동물이 더 높고 미생물 효소가 더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더해보면은 동물 기원이 미생물 효소보다 플러스 2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각 사료 유형의 특허 출원 건수 비율은 식물 기원이 매년 가장 높다. 아니요, 식물 기원이 낮은 데가 하나가 있죠. 2019년 동물이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21년 특허 출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애는 식물 기원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운데 있는 동물 기원은 10에서 15로 50% 증가했기 때문에 얼마 증가 안 한 것처럼 보이고요. 식물 대 미생물로 줄여지겠네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100까지 곱해줘야겠죠.
미생물은 8분의 17-8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100은 그냥 날려버리고요. 12분의 13, 8분의 9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이라면 그냥 요 수치만 보고 바로 12분의 13 써주는 거고 8분의 9 써주고 둘이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분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결국에 이게 12분의 12 플러스 12분의 1이죠. 얘는 8분의 8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1, 2잖아요. 날려주고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너무 쉽죠. 당연히 분자가 1이잖아요. 1을 더 큰 수로 나누면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뭐 극단적인 예로 10분의 1이랑 2분의 1을 비교를 해보자고. 얘는 0.5잖아요. 얘는 0.1이죠.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8분의 1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기원이 아니라 미생물 효소가 더 크다,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디귿 틀렸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좀 지울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수 비교법을 할 때 뭐 용병법이나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 줍니다. 두 자리 한 자리 곱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13에다가 8 곱하면 104가 나오고요. 여기는 9에다가 12 곱하면 108이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왜 대각선으로 곱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마저 좀 해드리자면 저는 분모를 없애는 겁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12 곱하기 8을 양변에다가 그냥 곱해버리는 거죠. 12 곱하기 8. 그러면 분모가 없어지고요. 분모가 없어지고 요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대각선을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답을 구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9 번입니다. 표는 19년과 20년 지역별 전체 주택 및 빈집 현황입니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표를 보면서 또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풀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 나와 있고 구분, 연도 나와 있습니다. 20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전년 대비 이만큼 증가했으나 뭐 나옵니다. 뭐 굳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여기는 20년에는 N개 지역에서 A개 지역에서 빈집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수이니까 찾기가 쉽겠네요. 빈집수 증가한 데만 빨리빨리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증가했고요. 증가했고요. 감소, 감소, 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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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고요. 증가했고요. 감소, 증가, 감소. 전국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지역이네요. 요렇게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빈집 비율이에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전북이냐 광주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겁니다. 일단 전북이랑 광주를 찾아야겠습니다. 광주 여기 있고요. 전북이 여기 있네요. 이미 다행히 빈집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0.2 증가했고요. 여기는 보면은 0.3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되겠고요. 마지막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비율의 차이는 19년에 비해 20년이 어쩌고 하였다. 그러니까 19년에 제일 높은 애랑 낮은 애 찾고 20년에 제일 높은 애랑 낮은 애를 찾아주면 되는데 둘 다 서울이 제일 낮고요. 제일 높은 거를 찾아보면은 전라남도가 15.5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라남도가 15.2입니다. 굳이 뭐 뺄셈할 필요가 없죠. 왜? 서울특별시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얘네 둘만 비교해 주면 되기 때문에 차이는 감소하였네요. 정답은 5번으로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상당히 무난무난합니다. 10번 들어갑니다. 표와 보고서는요. 각국의 초등 돌봄 교실에 관한 자료고요.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표 1, 21년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학생 현황, 이 뒤에를 잘 봐야 돼요. 오후랑 저녁으로 나눠져 있고 학생 수랑 비율이고요. 학년이 나와 있네요. 표 2, 지원 대상 유형별 돌봄, 오후 돌봄 교실 이용 학생 현황입니다. 오후 돌봄 교실 학생 수,
우선 지원 대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소개가 마지막에 있고 또 일반 지원 대상이 있고 합이 나와 있는데 오후잖아요. 그래서 요 합이랑 요 합이 동일하다는 거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냐. 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보기에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연도별 오후에요.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수랑 참여율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몇 개냐, 참여율은 어떻게 되냐 이거고요. 21년 저녁 돌봄교실 이번에 저녁이에요. 이용 시간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17 에서 18, 17 에서 19, 다 17시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보면은 인원수가 1238 인데요. 위에 올라가면 또 여기 1238 나와 있습니다. 디귿이랑 리을 마저 보면요. 21년 저녁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의 학년별 분포예요. 학년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굳이 안 필요하지 않나?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학년별로. 두 개씩 묶은 겁니다. 얘네 두 개 더하면은 요 숫자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디귿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율도 그냥 두 개 더해 주면 끝나거든요. 디귿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담당 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전담사, 현직 교사, 민간 위탁 업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총 인원수도 나와 있고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읽어 보겠습니다. 각국의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은요. 위에서 본 거고요. 이거는 표 1 이죠. 그리고 전체 초등학교의 98.9가 참여를 하고 있다.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여기에서 쓰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단 오후 돌봄 교실의 우선 지원 대상 아까 뭐 지원 대상 위에서 보셨죠. 그죠? 어쩌고 저쩌고 71.1%가 여기 맞벌이 제일 많고 저소득층이 있다. 그래서 요건 표 2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7 시부터 22 시까지 운영한다. 이거 시간 아까 보셨죠? 아무래도 니은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19 시를 넘는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학생 비중은 11.2% 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요. 19시 넘어서 이용하는 애들은 얘네랑 얘네이거든요. 두 개 합치면은 11.2 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여기서 쓰였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기억이랑 니은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고 보기 한번 솎아 볼게요, 지금쯤. 기억이랑 니은 안 들어간 애를 빼주면요. 디귿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리을만 보면 됩니다. 담당 인력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요거를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기 마지막 리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함정이거든요, 함정.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1, 2학년이 8,570 명이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비율도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죠? 필요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요 자료만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거 더해 주면은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굳이 필요했던 자료는 아니다. 정답은 4 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난이도를 쪼끔 더 높게 할 거였으면 여기다가 이제 디귿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끔 만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 본인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표의 제목과 안에 있는 내용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보기를 읽으면서 표 1과 2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그 점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11 번이고요. 16 년에서 20년 각국의 해양 사고 심판 현황입니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표 볼 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심판 대상이라고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 말은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요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괄호는 금방금방 채울 수가 있어요. 323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90이 되네요. 자, 심판 대상 중 재결되지 않은 건은 다음 연도로 2월을 합니다. 즉 이 심판 대상에서 재결을 뺀 이 100 건이잖아요. 얘네 두 개를 뺀 게. 그 100 건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23과 233을 뺀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구조 이해되시죠?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심판 대상 중 전년 2 월의 비중은 18 년이 16 년보다 높다. 18 년의 심판 대상은 요거고요. 예, 분모로 가는 거고요.
16년에 분모는 322입니다. 322. 16년, 18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전년 2월 그냥 위에다가 바로 써 주면 되죠. 96입니다. 근데 이건 딱 봐도 왼쪽이 크죠. 분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분모는 차이가 극심하게 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푸는 게 불안하다 싶으시면요. 요거 차이가 이제 플러스 6 이고요. 요게 한 뭐 계산을 해 보면 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도 안 되죠. 90에 10%도 안 돼요. 증가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미 20%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분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분모가 커질수록 수는 작아지잖아요. 분자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18년이 더 높다. 맞습니다. 기억 안 들어간 거 빨리빨리 빼주고요. 그럼 우리는 리을은 볼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니은이랑 디귿 보고 연습하는 단계니까 리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16년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주황색으로 풀어볼게요. 2016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수는 2월 되는 건수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아직 20년은 안 나왔죠. 20년 몇 건인지 안 나왔죠. 그거 계산을 해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131건이죠. 131건. 요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요거 4개만 보고 2016년이네. 얘가 제일 많네 하고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찍었다 그러면은 함정에 빠져서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얘까지 반드시 챙겨가야 20년이 더 높네 하고 이거를 X 치고 20 이렇게 고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번이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아, 귀찮아요. 2017년 이후 해당 연도 접수 건수,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20년이다. 감소했으니까 제끼고, 감소했으니까 제끼고, 그럼 결국에 2019년과 2020년의 싸움인데요. 전년 대비니까, 전년의 수치가 분모로 가야 됩니다. 19년은 어떻게 됩니까? 168이 분모로 가고요. 분자는 두 개를 빼준 36이 되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204가 분모가 되고요. 두 개를 빼준 48이 분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수 비교는 뭐 본인의 방식대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게 4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42가 되고 이건 3으로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어서 14분의 3이고 마찬가지로 4로 나누고 3으로 나눠주면은 17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56이 되고요. 여기는 3 곱하기 17에서 51이 돼서 20년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 리을은 그냥 단순 비교죠. 재결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 재결 건수 가장 적은데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2019년인데요. 해당 연도 접수건도 가장 적다? 아니요 그게 제일 적은 건 여기 168 2018년입니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12번이고요. 다음 표는 각 주무관이 해양 포유류 416종을 4가지 A에서 D로 나눈 후 여기에 적색 목록 지표에 따라 분류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A, B에 해당하는 부류를 바르게 연결한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보고서 나와 있고요. 지표, 부류, 뭐 합, 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없는 것들도 몇 개 있네요. 됐고. 자, 적색 목록은요. 뭐 보존 상태는 9개 지표 중 1개로만 분류가 되고 심각한 위기종 ENVU 얘네 3개 지표 중 하나로 분류되는 동식물 종을 멸종 우려종이라고 합니다. 표시를 해 보죠. 이렇게 3마리를 별표 쳐 놓을게요. 멸종 위기 우려종. 예, 이게 별표.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요. 즉 A에서 D로 나누고 따라 분류를 해 보니 전체 조사 대상이 약 36%가 멸종 우려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고 이거를 다 더한 수치가 36%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오겠죠. 고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멸종 우려 종 중에서
고래류가 차지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박스를 보면 되는 건데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D가 지금 ABCD 중에 D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워 주고요. 또한 해달류 및 북극곰은요 9개 지표 중 멸종 우려종 또는 관심 필요종으로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필요종이 이렇게 여기 이외에는 아무 데도 표시가 안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C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A도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B만 지금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B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B는 해달류 및 북극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에 A는 기각이냐 해우냐 이렇게 두 개거든요. 살펴볼게요.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26종은 자료 부족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얘랑 얘를 말하는 거죠. 다만 얘와 해오류는 자료 부족종으로 분류된 종이 없다. 이미 B가 해달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요. 여기가 이 C가 해우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A가 기각류가 돼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13번이고요. 요거는 쓸 게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오른쪽 공간을 비워 놨습니다. 다음 표와 조건은 공유 킥보드 운영사 A에서 D에 22년 1월 기준 대여 요금과 대여 방식이고요. 보고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고서는 대여 요금제 변경 이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뭐가 바뀌었나 봐요. 다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내려보면요. 어 대여 요금제에 따르면 운영사 가는 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마지막에 대여 시간이 20 분일 때에 3월 기준으로 가나의 대여 요금 차이는 얼마다라고 요금을 구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랑 나가 위에 나와 있는 A, B, C, D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서 변경 이력을 반영한 계산을 해서 얼마 차이 나는지 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대여 요금, 잠금 해제료에다가 분당 대여료의 대여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대여 시간을 분 단위로 미리 결정해서 대여 요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운영사의 공유 킥보드를 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보고서를 좀 읽어보면요. 운영사 가는요. 대여 시간이 몇 분이더라도 관계가 없이 대여 시간에 대해 가장 낮은 대여 요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공유 킥보드가 한 대도 대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운영사 가는 2월부터 해제 이후 5분간은 대여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요금제를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운영사 나가 2월 기준 요금제로 A에서 D의 요금을 재산정한 결과, 즉 이 가의 변경을 반영한 결과, 이때 이제 나가 또 낮은 대여 요금을 제공하지 못해서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3 월부터 분당 대여료를 50원 인하하는 걸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전략을 다르게 짰다는 거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왼쪽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표를 살짝쿵 옮겨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약이 보통은 나와요. 최대 뭐 30 분까지 빌린다 뭐 이런 숫자 제약이 보통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분 동안 빌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A 같은 경우엔 잠금 해제료가 0 원이고 분당 대여료가 200 원이기 때문에 총 토탈 금액이 200 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400이 되고 C는 870이 되고 D는 1660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D가 잠금 해제료가 제일 비싸지만, 만약에 이게 시간이 분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분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 3개 더해 줘서 분당 대여료만 해도 지금 압도적으로 ABC가 D보다 높아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는 싼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나 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A는 마찬가지로 1 분일 경우에는 가장 쌉니다. 왜냐하면 잠금 해제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결국에는 B냐 C냐 요거 두 개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가다로
어떤 게 더 저렴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노가다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2 분일 때 400 이고요. 300 이고 250 더해 주면 요렇게 되고 360 이니까 네 116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 보면은 다섯 번째 5 분일 때 1,000 원이고요. 얘가 1,000 원으로 동률이 됩니다. 여기는 600 에다가 750 더하니까 1,350원 맞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돼요. 6분 때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쵸? 6 분이면은 900 원이죠. 예 1,150원 이런 식으로 B가 가장 싼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현재 요금제에서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노가다로만 할 게 아니고 제일 지금 1분 첫 시작에 제일 싼 애는 A란 말이죠. 그러면 이 A를 B가 이기는 경우가 언제냐, 즉 B가 더 싼 경우가 언제냐를 따져 줄 거면 부등식을 놓고 풀어 주면 됩니다. 예. X분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 X분이 150 X 플러스 250 보다 비싸지는 경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 이고 약분을 해 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5 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6 분일 때 요렇게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 분일 때 C를 따져 주면요, 6분 720 원이기 때문에 이미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1,400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B가 가장 싼 경우가 생깁니다. 팔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녀석은 C가 되겠습니다. C, 그쵸. 그래서 5 분간 대여료를 면제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6 분일 때 C는 사실상 1 분의 요금만 받는 거기 때문에 870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B가 문제가 생기죠. 겨우 6 분이 되어서야 A를 이겼는데 이렇게. 근데 따지고 놓고 보니까 C한테 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B는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2 월부터는 B가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당 대여료를 50원 인하하는 걸로 요금제를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원이 된 거죠. 자 이제 마무리예요. 내려서 살펴볼게요. 20 분일 때 3월 기준으로 얼마냐라는 겁니다. 20분 기준이죠. 그러면 안 지우고 그냥 쓰겠습니다. 잠금 해제료 B 250 원이 들겠고, 그다음에 50 원을 인하해서 100 원에다가 20분 그대로 곱해 준 2,250 원이 되는 것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여료가 750 원인데 20 분이 아니라 15 분으로 5 분을 까 주고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 곱하기 15 해서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밑에 건 1,800 원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 주면 2,550 원이어서 300 원이 차이 난다. 그래서 정답은 밑에 있죠. 3 번이다.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저는 제가 풀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얘네 두 개가 500원 차이가 나네. 여기가 500 플러스고요. 여기 2,000 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1,800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00 원이 더 적네 해서 플러스 500 마이너스 200의 편차 300 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50원 단위 또 더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얘를 따로 계산을 해준 거고요. 밑에는 너무 쉽잖아요. 얘는 딱 봐도 2,000 이고 얘도 딱 봐도 5랑2 곱하면 0 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50 원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풀어 봤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풀든 300원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방금 제가 따졌던 이 논리를 잘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리면 D는 무조건 싸지니까 빼주고, 1 분일 때는 A가 제일 싸니까 빼주고. 자 그러면 B랑 C 중에 누가 가장 싼 값을 제공하지 못하는지 노가다로 푸셔도 되고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부등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13 번에서 시간을 쪼끔 썼습니다. 15 번도 쪼금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봐야 되고요. 일단은 쪼끔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14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보고서의 내용과 뭐 부합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쉽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기 먼저 봅니다. 전체 학생 수와 사교육비 총액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참여율이랑 주당 참여 시간이 또 나와 있고요. 학생 1 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분포, 그죠? 단락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5 번은 방과 후 학교의 지출 총액과 참여율 요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필요하지 않은 자료가 아니라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 사항은 있을 겁니다. 읽고 내려가서 확인만 해 주면 되겠네요. 21년 전체 학생 수는 532 만으로 전체보다 감소했어요. 전체 학생 수 감소한 거 맞고요.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천억으로 20% 이상 증가를 했다. 19.4에 20% 이상 증가했냐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금방 하냐. 둘의 차이는 4입니다, 여러분. 4. 20에 20%가 4예요. 이게 4라고요. 소수 좀 땡기라 그랬잖아요. 10%면 2고 20%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4란 말이죠. 근데 19.4잖아요. 20%보다 많이 증가한 거겠죠. 왜 19.4는 20% 하면은 3.5 후반대 나올 거 아닙니까? 걔보다 많이 증가한 거죠. 요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다음 21년 전체 학생 1 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대요. 아, 또 퍼센티지예요. 귀찮아. 그죠? 사교육비 전체 학생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이겠네요. 얘 10%면은 3.0이고요. 20%면 6.04라 그랬죠. 두 개 더해 주면 36.6이 나옵니다. 20% 이상 증가한 거 얘도 맞고요. 이번엔 또 6%래요. 자, 얘 1% 0.45고요. 6% 하면 6 곱해 줘야겠죠? 6 곱하면 간단합니다. 6, 4, 24에다가 30이니까 2.7이네요. 두 개의 차이는 3.5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 이상 증가한 거 맞아요. 1번 제끼고 3번 제끼고 21년 전체 학생 중에서 2 번을 안 봤네. 잠깐만요. 사교육의 참여율과 주당 참여 시간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뭐 너무 간단하게 끝났네요. 예, 전년 대비 증가 맞고. 21년 전체 학생 중 월 평균 사교육비를 20만 원 미만 지출한 애들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내려가서 20만 원 쪽을 보면요. 20만 원 미만이면은 여기랑 뭐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도 해당이 되겠고. 막대를 보면은 다 지금 진한 게 짧죠. 감소한 거 맞아요. 예, 얘도 제껴 주고요. 지워 주고 올라가서 60만 원도 봐야 되네. 60만 원 이상 지출한 애들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60만 원 이상 맨 위에 건데요. 얘는 이렇게 확실히 증가한 게 눈에 보입니다. 됐고 정답은 5 번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일단 5번 찍어 놓고요. 21년 지출 총액은 4,434억이고요. 19년 대비 5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50% 이상 감소했다는 건 반토막이 이상 났다는 거예요. 반토막 이상 났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치가 얘의 2배를 한 8,868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 미만 감소했어요. 50%까지 감소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거 28.9인데요. 15% 포인트 요거는 이 퍼센티지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433 요렇게 되네요. 근데 얘보다 28.9가 작으니까 15%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뭐 이 정도는 진짜 1분 안에 잘라내셔야 되고요. 다른 거보다 지금 분수 계산 아니 퍼센티지 계산 제가 알려드렸죠. 예. 1% 소수 점 앞으로 두 개 땡긴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들 곱해주면 됩니다. 10%면 하나만 땡기면 되고 20%면 거기에 2를 곱해주면 되고요. 1%면은 두 개 땡기고 6%였으니까 거기에 6 곱해주면 되고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게 숙달이 돼야 자료에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15 번이고요. 얘는 별표 하나 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기준에선 나름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각국의 학교 급별 여성 교장 수와 비율을 80년부터 5년마다 조사했습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 급별 여성 교장 수 비율입니다. 학교 급별이 무슨 말이냐? 초, 중, 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여성 교장 수와 전체 중에서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는 5년 단위로 나와 있고 주석 보면은 학교 급별 여성 교장의 비율은 전체 교장 수분의 여성 교장 수의 100을 곱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장이 없는 학교는 없으며 각 학교의 교장은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 60명이라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럼 96%는 남자 교장이란 얘기가 되겠죠. 교장이 없는 학교도 없다 그러잖아요. 각 학교의 교장은 한 명인데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그래서 4%면은 나머지 96%가 남자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위에도 조금 깔끔하게. 자 이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중학교 여성 교장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이거 엄청 큰 함정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조사 연도가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에 감소했는지 늘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아주 함정이 1번에 잘 나와 있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고 어떻게 푸냐. 중학교 여성교장 딱 보고 '다 들었네. 정답.'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조사 연도가 포인트였습니다, 조사 연도. 그다음에 2번 초등학교 수는 2020 년이 1980 년보다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교장이 없는 학교는 없는데 학교 교장은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 급별 전체 교장 수가 이 학교 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숫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 교장의 비율 분의 여성 교장의 수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학교의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2020 년에 초등학교 이게 여성 교장 수가 분자로 가고요.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요렇게 가고요. 분모에 40.3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일부러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보시면 60 곱하면 되거든요. 60 그죠? 여기다가 6 곱하면 240 이고 뒤에다가 6 곱하면 18 이잖아요. 요렇게 합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근데 소수점이 있으니까 10 곱하면은 소수점이 뒤로 빠지죠. 그래서 60이 된다 이 말입니다, 60.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나눗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60 인데 100을 곱해 주면 되니까 요게 이제 뭐다. 6000이다. 6000 개다 학교 수가. 2020 년에.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나눠 버립니다. 117 18로 나누고요. 공 하나 붙이고 얘도 6 개가 들어가죠. 68에 48 108 개이고요. 공 9 해서 65가 나오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100을 또 곱해 줘야 되니까 여기는 6500 개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 식만 응용 잘 하면은 금방금방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좀 간단한 계산들 너무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2000 년이 1980 년보다 많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틀렸고요. 자 고등학교 남성 교장 수는 85 년이랑 90 년을 보면 되겠네요. 85 년이랑 90 년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남자 교사 수를 뭐 X랑 여기 Y라고 둘게요. 60 플러스 Y 분의 여자 교장 100이 4 였다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거 곱하기 100이 4 였다는 거거든요. 굳이 식을 쓰자면 이런데 우리 식으로 따져 줄 필요가 없고요. 전체 숫자의 4%가 64 명이고 전체 숫자의 4%가 60 명이다 그러면 어떤 집단이 더 큰 겁니까? 이 밑에 있는 집단이 더 큰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 볼게요. 다른 글씨 다른 색깔로. 100 명이 있는 집단의 4% 하면 몇 명입니까? 4 명이죠. 200 명의 4% 면 얼마예요? 이게 8 명이라는 거죠. 같은 4% 지만 이 결과값이 큰 거에 전체 숫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교장 수는 저기 90 년대가 90 년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도 틀렸고 4번 95년 초등학교 수는 중학교 수와 고등학교 수의 합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볼 건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퍼센티지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서 구했죠. 학교 수는 이런 공식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분홍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만 보면은 지금 요게 들어가고 3.8 곱하기 100이 초등학교 수예요. 초등학교 숫자. 중학교 숫자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 숫자는 181에 7.6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한 거고요. 고등학교 수는 66에다가 3.8을 나누고 100을 곱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보다 많다 이거를 따져주는 건데 보시면 3.8 날릴 수 있고 100도 날릴 수 있죠. 100 날려주고 3.8 날리면 2가 남아요. 2 두 배니까. 맞아요? 그래서 222랑
181을 2로 나눈 90.5 플러스 66 이거랑 비교해 주면 되는데 뭐 왼쪽이 더 크죠. 초등학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번이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사칙 연산입니다.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그냥 사칙 연산이에요. 5 번도 똑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식 세워서 5배 이상인지 따져 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검증해서 풀어 보지는 않을게요.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면 되게 '설계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랑 여기 아까 1번 보기였나요? 그죠? 나눗셈 하니까 딱 떨어졌죠. 그다음에 방금 본 거 여기도 1 대 2대 1 비율로 떨어지고 여기도 비율 4%로 똑같고 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뭐 나눗셈이나 분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뒤에 21 번에서도 이런 걸 활용을 할 건데 여기 두 개의 위치 바꿔 주면은 또 하나의 식이 활용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번 다음 표는 도지사 선거 후보자 A, B의 토론회 전후 가에서 마 지역 지지율에 대한 자료고요. 보고서는 한 지역의 지지율 변화를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 마 중에서 고르면 뭐냐라는 건데요. 전후 지지율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회 전후가 되어 있고 지역 후보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A와 B 둘 뿐이다. A 지지, B 지지, 후보 없음 이렇게 하고 무응답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간단합니다. 자, 도지사 선거 후보자 진행의 전과 후에 어쩌고저쩌고 전에는요. 전에 여기 말하는 겁니다. B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A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돼서 유리한 것으로 보였으나 양상의 변화가 있다. 10% 이상 차이 안 나는 애를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말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지 후보자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 지역은 얘네 두 개 더한 거보다 얘네 두 개 더한 게 커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더 커졌고요. 근데 다는 커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었고 그다음에 라도 증가했네요. 그다음 또한 A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증가 폭이 B 후보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A의 강점이 잘 드러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또 이 증가 폭을 또 계산을 막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조금 번거로우니까 밑에 보면 "후보자 간의 지지율 차이가 3% 이내에 불과하다." 요거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라까지 해서 요렇게 남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3% 이내에 해당되는 거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로 고를 수가 있었고요. 이러고 실전에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계산을 해 주자면은 12 A 증가폭이 더 커야 되니까요. 여기가 지금 11 증가했고 1 증가했고요. 여기가 4 증가했고 여기는 B가 더 증가를 많이 했네요. 요 조건을 따졌을 때는 라가 지워지고 가랑 나가 남겠네. 그죠? 뭐 어쨌든 요렇게 보고서 읽으면서 그대로 풀어줄 수가 있는 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7 번입니다. 얘도 별표 하나 쳐 주시고요. 되게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갑단지 8개 업종의 업체 수, 스마트 시스템 도입률, 고도화율에 대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업체 수 나와 있고요. 뭐 계단식으로 엔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입률이랑 고도화율이 나옵니다. 고도화율이 여기고 도입률이 여기고요. 단위는 10씩 올라가는 구조이다. 요렇게 대강 파악을 하고요. 근데 여기 업종 밑에 나와 있는 게 도입률이랑 고도화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항공기 부품은 고도화율이 37%고 그다음에 도입률이 28.4%다. 이렇게 읽어 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도입률은요. 업종별 업체 수 분의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업체 수 이렇게 돼 있고 고도화율도 도입 업체 수 분의 고도화 업체 수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센스가 있다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기억 들어갑니다. 도입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업체 수 여기 나와 있죠. 요 녀석을 구하려면 도입률이랑 업종별 업체 수를 곱해 주면 나오겠습니다. 100은 그냥 없는 거 칠게요. 어차피 퍼센트니까. 자동차 부품을 먼저 찾아보면요. 업체수 여기 766 입니다. 자동차 부품 766에다가 어디 있죠? 요 녀석인데 도입률은 앞에 겁니다. 35.1을 곱해 줘야 된다. 이 숫자가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발레를 좀 찾아보자고요. 발레를 여기 앞쪽에서 찾아주는 게 낫겠죠. 숫자가 훨씬 크니까. 그리고 지금은 도입률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도입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큰 거잖아요. 항공기 부품은 이 전체 업체 수가 너무 작아 가지고 애초에 좀 비빌 수가 없고요. 한참 멀리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이. 비빌 수가 없고, 일단은 자동차 부품이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기계 장비도 2배가 안 되거든요. 이거 2배 하면은 한 1,500 얼마가 나오는데 2배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수치들 중에서 기계, 소재, 금속 제조, 기계, 소재 보면은 35.1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절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크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업체 수만 봐도 지금 다 2배가 안 되는데, 이거를 앞서려면 이 도입률이라도 이 2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업종, 고도화율 여기 보면 되고, 높이가 제일 높은 애를 찾으면 됩니다. 항공기 부품이고요.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도 가장 많다. 예, 요게 제일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고도화율이랑 도입 업체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도입 업체 수는 도입률이랑 업체 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쓰면 돼요? 고도화율, 고도화율 곱하기 도입률 곱하기 업종별 업체 수입니다. 그냥, 그죠? 업체 수. 그림 1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뭐 발레를 찾아보면요, 뭐 바로 밑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이랑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차이 안 나죠? 항공기 부품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막 몇 배가 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업체 수가 애초에 자동차 부품이 항공기 부품보다 한 8배? 한 7, 8배 많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발레를 찾을 수도 있겠고요. 애초에 항공기 부품의 업체 수가 95 밖에 안 되는 게 좀 너무 좀 크리티컬하네요. 예, 틀렸고. 디귿 업체 수 대비, 그러면은 업체 수가 또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항공기 부품입니다. 항공기 부품이 자꾸 나오네요.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입률이랑 고도화율 두 개로 곱하면요, 분모, 분자 날라가고요. 업체 수가 분모, 시스템 고도화 업체 수가 분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말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도입률이랑 고도화율을 곱해주면 끝난다는 거고요. 네,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가장 큰 거는 맞아요. 예, 아까도 확인을 했죠.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고요. 뭐 리을은 그냥 눈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8번이고요.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훅훅 지나가네요. 예. 빨리빨리 풀어 보겠습니다. 운전자 A에서 E의 정지시고 산정을 위해 갑 시험장에서 측정한 자료고요.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정지시고를 바르게 연결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온 거 딱 보면요, 내가 다 계산을 운명이구나, 이건 어차피 계산 문제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지시고는 결국에 반응 거리랑 제동 거리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데요. 반응 거리 역시나 빵꾸가 나 있고요. 얘는 운행 속력이랑 반응 시간을 곱해준 수치라고 합니다. 운행 속력은 다 20으로 일정하네요. 요거 뭐 금방 곱하죠? 32, 48, 28 됐고요. 자, 이제 제동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제동 거리는 어 이 마찰 계수, 마찰 계수는 요 녀석입니다. 보면은 0.44844, 그다음에 12422,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구하기 쉽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네, 그쵸. 하나 구한 다음에 막 곱해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G는 10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여기 그냥 10 넣어주면 되겠고요. 속력의 2배다. 20 곱하기 20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해 가지고 20이 하나 날라가요. 결국에는 마찰 계수 분의 20을 구해주면 제동거리라는 겁니다. 됐죠? 네, 반응거리 A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거리 더해주고, 제동거리는 맑은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에는 0.4기 때문에요. 0.4를 넣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5분의 2죠. 예, 1분의 20. 분수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20 곱하기 5니까 사실상 50이고요. 그러면 여기 그냥 다 50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50, 50.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0.8 이면 여기 100 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나눠주는 숫자잖아요. 분모잖아, 분모. 분모가 2 배가 됐으니까 수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야겠죠. 예,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날 그냥 바로 계산을 해 버리죠. 맑은 날 정지시고는 2 개를 더한 수치니까 90 이어야 되는데 틀렸고, 90 맞고요. 그다음에 57 이어야 되니까 틀렸고요. 98 맞고 78 맞네요. 그럼 비 오는 날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0.1 이니까 20을 그쵸? 예, 10분의 1 해 주면 끝나잖아요. 200 이네. 그래서 요게 200 이다. 절반이다. 거기에 또 절반이다.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요거 할 필요 없었네. 그죠? 그래서 240 볼 필요 없네. B 보면요. 140 이에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D 보면요. 148 이에요. 틀렸고요. 얘는 128 맞습니다. 정답은 5 번, 예, 2가 되겠습니다. 19 번입니다. 갑궁 8개 어종의 2020년 어획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년이 포인트고, 어획량 어종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년비라는 개념이랑 전년비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간격은 20 으로 동일하고, 전년비는 뭐 쉽습니다. 2019 년에 비해서 2020 년이 얼마냐 이거고, 평년비는 11 년부터 20 년까지 10년 동안, 예, 평균 분해, 2020 년의 어획량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 들어갑니다. 8개 어종 중 19년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은 고등어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요거를 요 자리로 옮기고 전년비랑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즉, 전년비 분해에 20 년을 가지고 구해주는 거겠습니다. 전년비는 여기 나와 있고요. 20년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등어 먼저 살펴볼게요. 고등어 기억에 놓고 씁시다. 그냥 이렇게. 고등어가 80 정도 되겠네요. 80. 0 날려주고 8 나눠주면 한 800 정도 됩니다. 예, 800 정도 되는데, 이 800 보다 큰 놈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언제 계산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전년비, 분모가 고등어는 80인데 나머지 애들은 더 높거든요. 근데 보시면 고등어가 어획량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자잖아요. 분자가 더 작은 놈들인데 분모까지 더 커 버리면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결국에는 광어랑 고등어랑 붙는 건데요. 광어 뭐 40 으로 둘게요, 그냥. 근데 5,400 으로 분자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은 어종은, 예, 고등어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 8개 어종 각각의 19년 어획량은 해당 어종의 11에서 20년 평년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얘의 평균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비교하냐면 19년 어획량은 전년비 분의 2020이죠. 이 뒤에 나와 있는 2011 년부터 20년 연도별 어획량의 평균보다 작다. 이 말은 얘를 구하려면 평년비가 분모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년비분의 2020이다. 결국에는 분자는 똑같아요. 전년비랑 평년비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건데, 얘가 얘보다 적다. 작으려면 평년비, 이 분모가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나눠주는 숫자가 작아야, 분자가 똑같을 때 나눠주는 숫자인 분모가 작아야 전체 값이 커지잖아요. 그런지를 한번 보자고요. 8마리 다 그런지.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중간에 선을 그어주면 돼요. 중간에 선. 지금 제가 너무 엉망으로 그리고 있는데, 예, 요렇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전년비가 더 큰 애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죠? 전년비가 더 큰 애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근데 이 조기는 평년비가 더 큽니다. 즉 분모가 얘가 더 커요. 얘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다음 마지막 21년 갈치 어획량이 작년과 동일하다면, 갈치에 1년 추가된 여기에 어획량의 평균은 요거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갈치가 지금 여기 있고요. 평년을 지금 보는 건데 평년 120이니까 여기 한 125 정도라고 하시죠. 예. 이 말은 뭐냐? 평년비가 125라는 얘기는요. 어획량의 평균을 만약에 100으로 둔다면 2020 년에 어획량은 125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평균보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해 보자고요. 이거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동일해요. 125만큼 추가가 된 건데,
뭐 굳이 이거를 따질 필요도 없네요. 예. 이게 만약에 이제 10년 동안이다. 125를 더해요. 그다음에 11 년이 됐으니까 11로 나눠 주죠. 요거 계산을 해 보면 한 102 점 몇 나올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평균보다 수치가 큰 애가 나오면 평균이 여기 있는데 수치가 큰 애가 더해지면 얘 둘의 평균은 이 사이 값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더 커집니다. 당연히 무조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평균보다 큰 애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전체 평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20번입니다. 표는 21년 A시에서 개최된 철인 3종 경기 기록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순위 기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위까지 나와 있고요. 다니는 시간입니다. 뭐 국적, 종합, 수영, T1, 자전거 T2, 달리기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1시간 1분 1초 알겠고, 요거는 전환 시간이라고 합니다. 10명, 짧을수록 순위가 높다. 보기 들어갈게요. 기억, 수영 기록이 1시간 이하인 애들은 T2가 모두 3분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빵꾸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얘랑 어 얘랑 일단은 포함이 되는데 3분 미만인 거 맞고요. 결국에 이거를 구해 줘야 되겠네요. 9 시간 43분 50 초거든요. 뒤에 거를 빨리빨리 더해 줍니다. 시간부터 더하면요. 8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8 시간이죠. 5랑 3 더하면. 그래서 일단은 1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3 분, 5 분, 22 분이네요. 일단은 분은 22 분이에요. 뒤에 초가 남아 있으니까요. 20 초, 53 초, 53 초에다가 14 더하면은 67 초죠. 그다음에 여기 더하면 91 초인가요? 그죠? 91 초. 1분 앞으로 빼 주고 결국에는 요게 되는 거네요, 지금 남은 거 다 더하면. 그래서 1 시간 20분 19 초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예, 1 시간 20분 19 초. 그죠? 아, 얘 수영 1 시간 이하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맞고요. 대충 구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구했네요. 그죠? 2 에서 10 위인 선수 중 러시아 1위 빼고 종합 기록 순위가 한 단계 더 높은 선수와 종합 기록 차이가 1분 미만인 애는 3 명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한 3분 차이 나고 볼 필요 없고 1분 47 초, 여기 1분 미만 있고요. 여기 1분 미만 있고요. 여기는 1 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결국에 영국을 또 더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시간은 뭐 당연히 9 시간일 겁니다. 예, 9 시간이고 왜 독일이랑 그 중국 사이에 껴 있잖아요. 분을 구하면 7분 3분 하니까 10 분, 여기도 10 분, 26분 하니까 46 분인가요? 그쵸? 자, 이제 초를 구하면 1 37이니까 38, 요렇게 하면은 얼마죠? 45 에다가 90 이죠? 100 이구나. 100. 127 초입니다. 127 초. 즉 2분 7 초이기 때문에 48분 7 초가 됩니다. 9 시간 48분 7 초이기 때문에 여기도 1분 미만이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3 명뿐이다. 니은 맞아요. 기억이랑 니은 안 들어간 거 다 제껴 주고요. 일단 달리기 제일 빠른 애들 보면은 여기 3 시간 17 분짜리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여기 21 분인데요. 일본이 20 분이에요. 예, 애초에 이거는 뭐 갈래가 나와 있어서 굳이 볼 필요가 없었고요. 종합 기록 순위 10 위인 선수의 수영 기록 순위는 중국의 수영 기록 요거는요. T1 기록의 합산 기록 순위와 다르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쪼끔 지워 줘 볼게요 여기. 예, 수영 쪽이랑 다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쭉 지워 주면요. 요렇게 지우고 다시 볼게요. 일단 살펴보면요. 뭐 이렇게 등수가 일본이 2 등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T1을 보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빠른 애들은 T1도 빨라요. 뭐 드라마틱한 차이가 그렇게 발생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니까 그 순위 그대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봐봐요. 1등 이렇게 2분 43 초밖에 안 걸리고 2 등, 근데 얘가 T1이 빠르긴 했지만 이 수영 기록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정도거든요. 맞죠?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3분 28 초고, 네 번째가 얘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숫자 가지고는. 그죠? 요 정도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네,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1번입니다. 표는 제품 A에서 E의 제조 원가이고요. 매출액이 가장 작은 놈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래 식이 중요하겠고, 고정원가, 변동원가율, 제조 원가율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고정원가, 변동원가율, 제조 원가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는 매출액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얘 두 개를 또 자리를 바꿔줘서 매출액은 제조 원가율 분의 제조 원가라고 알 수가 있네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굳이 안 해 줘도 됩니다. 지금 절대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작고 뭐 이런 그 숫자들 간의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곱하기 100은 빼 줘도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똑같이 제조 원가로 나눕니다. 왜냐면 제조 원가가 여기 분모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제조 원가로 나누면 1 이죠. 그다음에 제조 원가분의 고정 원가 플러스 마찬가지로 제조 원가분의 변동 원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제조 원가분의 고정 원가가 고정 원가율이고요. 그쵸? 이게 고정 원가율이고 고원율. 얘는 그러면 변동 원가율이겠죠? 변원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고정 원가율과 변동 원가율을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퍼센티지니까 100 이겠죠. 예. 그래서 변동 원가율이 옆에 여기다가 고정 원가율 적어 줄 건데요. 두 개 합쳐서 100을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60, 80, 50 여기까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요. 또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꿔 줍니다. 제조 원가는 어떻게 되냐? 고원율 분의 고정 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 이거 뭐 일일이 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서 푸시면 되고요. 고정 원가율을 고정 원가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눗셈 해주면은 되겠죠. 0 하나 떼주고 그러면은 여기 1000이 되겠고요. 0 하나 떼주고 하면은 900, 0 하나 떼주면은 550이죠. 그 다음은 5000을 8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86에 48이고요. 200이네요. 뒤에 200은 25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0이 나오네요. 제조 원가를 이렇게 구했고요. 제조 원가율은 매출액분의 제조 원가. 아까 여기서 구했었죠. 재원율분의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율이 여기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줍니다. 요거 좀 지우고 1000을 25로 나누면은 40이고요. 30이고 요것은 55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3, 8이 24네요. 뭐 18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62.5, 그다음에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최종 이 매출액인데요. 정답은 3번 C가 가장 작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짜리고요. 22번, 23번입니다. 공간이 좀 적어서 23번은 뒤에 넘겼고요. 이따가 풀어볼게요. 독립적인 문제라 그렇게 큰 상관없고요. 일단 22번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 불일치이고요. 2018에서 20년 갑국의 방위 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국내외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기업 유형별 매출액 종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연도 나와 있고 총 매출액이 국내 국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 그 다음 전체가 나와 있고 총 매출액 국내 국외로 나눠져 있고 별도로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야별 매출액인데요. 분야가 나와 있고요. 그냥 매출액이 쭉 나와 있고 표 4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종사자 수가 이번엔 나와 있네요. 마지막엔 또 전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 들어갑니다. 방위산업의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에 총 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비중이 가장 작다. 일단은 국내 매출액이 가장 큰 연도를 찾으면요. 여기 빈칸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뭐 보시면은 일단 점점 커지고 있고요. 국외 매출액은 요랬다가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딱 봐도 얘가 제일 큰데 국외가 제일 작기 때문에 2020년이 계산을 안 해봐도 여기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맞죠? 방금 보시다시피 총 매출액 중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국외 매출액이니까 얘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거도 비중이 가장 작다. 예, 맞습니다. 니은 기타를 제외하고 18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탄약이라고 합니다. 기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볼 건데요.
18년 대비니까 얘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쵸?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고 매출액 증가율이네요. 분자에는 20에서 18을 뺀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유도 같은 경우에는 49,000에서 42,000을 뺀 한 7,000 정도가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가장 낮은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 분자, 즉 20년에서 18년을 뺀 수치가 좀 작은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탄약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탄약은 한 600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1%를 따지면 소수점 2개 당겨주면 되죠. 그래서 247이 1%입니다. 차이가 한 600 정도 나거든요. 3% 하면은 7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3%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좀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화력도 차이가 좀 있는데 800인데 1% 하면은 201이잖아요. 800 차이 나니까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화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화생방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23입니다. 23. 1%면 7.26인데요. 3 곱하면은 21. 한 뭐 7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3% 보다는 크기 때문에 화생방이 탄약보다는 크다. 가장 낮은 애는 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둘 다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안 봐도 되고 리을까지 봐줘야 되겠습니다. 리을을 먼저 봐볼게요. 2020년 항공 유도 분야 대기업 국내 매출은요 14,500억 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 유도의 매출액이 일단 이렇고요. 20년 대기업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만큼이 이제 항공 유도의 값이잖아요. 매출액인데 국외랑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다른 분야가 아니라 항공 유도 분야에서 몰빵을 하고 있었다. 이 파일을 항공 유도 분야가 다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49,000 중에서 얘와 얘와 얘 이 세 마리를 더한 숫자를 빼주면 항공 유도에서 이 국내 대기업 여기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극단적으로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항공 유도 분야가 이만큼이죠. 근데 20년의 매출액은 여기 이 박스에 해당한다고요. 여기 이 박스. 근데 대기업 국내 매출액을 최소로 만들려면 요 세 마리를 항공 유도에서 다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수치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빼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요 숫자들을 실제로 빼주는 겁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냥 뭐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다 빼줘야 되고요. 요 세 마리를 빼주면 14,74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이다. 얘도 맞는 얘기가 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보고 풀면 됩니다. 20년 방위 산업의 기업 유형별 종사자당 국외 매출이거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4배 이상이다. 대기업은 요 종사자를 국외에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얘도 그냥 뭐 노가다죠. 이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4배 이상인지를 이 부동어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저는 보통 그냥 어림산을 합니다. 6분의 1로 바꿔버립니다. 6,000분의 1,000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공 다 떼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좌변도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4를 곱해줘야 되니까 3분의 2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3분의 2랑 27분의 16을 비교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곱해줍니다. 대각선으로 54고요. 여기 48이네요. 그래서 이쪽이 이걸 빼야겠죠? 이쪽이 더 크다. 4배 이상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23번입니다. 지문은 동일한데 제가 세팅을 다시 했고요. 표와 보고서를 근거로 항공 유도에 해당하는 방산을 A에서 E 중에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18년 대비 20년 각국 총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뭐 제대로 볼 필요는 없고요. 기타를 제외한 7개입니다. 기타는 안 봐도 된다 이 말이고요. 18년 대비 20년 방산 매출액은 모두 증가했는데 종사자 수는 통전, 함정, 항공 유도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종사자 수 여기 있고요. 18년 숫자랑 20년 숫자 비교해서 증가한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증가, 증가, 증가. 예, 3마리 찾았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통전, 함정, 항공유도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B랑 E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18년, 20년 동안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매년 증가한 게 통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중에서 매년 증가한 애는
아니고 D가 통신전자네요. 통전. D 날리고 결국에 A와 C의 싸움입니다. 탄약과 화생방은 종사자수 매년 감소했다. 필요 없고 기동 분야 얘기 나오는데 얘도 필요 없고요. 자, 여기가 중요하네요. 함정 18년 대비 20년 함정의 매출액 증가율을 따지라고 합니다. 방산 전체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낮았으나 종사자 수는 방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에 거 일단 숫자만 보면 되니까 뒤에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A랑 C 중에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이 18년 대비 제일 많이 증가한 데가 어딜까요? A 보면은 500 까진 증가할 수 없어요. 500 하면은 1151이 되니까 500 까지는 아닌데 C는 500을 넣어도 44,960 4,496 이죠. 예. 그래서 500 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C가 함정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항공 유도로 결론이 나네요.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정답은 1번 A가 항공 유도에 해당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번이고요. 21년 국가 A에서 D 국내 총생산 이런 거에 대한 자료다.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가장 작은 국가부터 바르게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배출량 요게 가장 적은 걸 찾으라고 하니까 총 인구랑 곱해주면은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총 인구는 얘랑 자리 바꿔줘서 1인당 GDP 얘를 GDP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식을 쓰면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다가 16.6에 A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6에 곱하기 총 인구를 곱해야 되는데 총 인구는 지금 보다시피 1인당 GDP를 분모로 하고 GDP를 분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2,795 분의 뭐 그냥 이렇게 막 적을게요. 이 순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나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림산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그냥 21로 만들 거고요. 얘는 그냥 63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공 4개 날리고 얘는 공 3개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고 3분의 1이 되죠. 얘를 나눠주면은 5점 얼마가 나올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A 끝난 거예요. 5점 얼마. B 구합니다. B. 파란색으로 쓸게요. B. 어떻게 할까? 9.1에다가 곱합니다. 뒤에 이거 그냥 다 떼버리자고요. 이거 다 떼요, 그냥. 다 떼버려. 39분에 얘는 4개를 뗄 건데 높여주니까 그냥 5라고 합시다. 뭐 큰 차이 안 나니 그냥 40분의 5라고 하면요. 8분의 1이 되죠. 맞습니까? 약분하면 8분의 1이죠. 그러면 1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C고요. 얘는 12.4에다가 곱하기 31분의 좀 애매한데 1.6이라고 갈까요 그냥? 근데 이거는 자세히 계산을 안 해봐도 됩니다. 왜? 12.4에다가 1.6을 곱하면 31보다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 안 돼서 소수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이 악물고 막 계산하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7이고 9분의 13.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는 지금 위에 7 곱하면 91 이익이 나오고 소수점 계산 안 해도 91이거든요. 그래서 10.x로 넷 중에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가 제일 작고 D가 제일 크기 때문에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국내 총생산은 뒤에 3개를 날려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뒤에 4개를 날려주고 어림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소화시키면 훨씬 더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순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딱딱 자세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25번입니다. 안타깝게도 요거는 괄호에 있는 수치들을 웬만하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표 19에서 21년 각국의 장소별 전기차 급속 충전기 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다중시설, 일반시설 나눠져 있고 장소, 연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대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소개 얘네도 따로 나와 있다. 일반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도 소개가 따로 있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들어갑니다. 전체 급속 충전 기수 대비 여기 맨 밑에 얘네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다중 이용 시설의 급속 충전 기수의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얘가 분자고요. 얘가 분모인데 이게 매년 증가하는지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울게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분수 계산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비율만 보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얘는 2배 증가를 못 했잖아요. 2배가 증가가 안 됐고요. 근데 여기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 곱해보면 5200이니까. 그래서 분자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분모는 2배 안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커졌습니다. 여기도 1.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5배 하면 7,500 뭐 8,000 정도 될 겁니다. 8,800으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한다. 기억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쪼끔은 그나마 쪼끔은 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고요. 니은 공공시설의 급속 충전 기수는요. 주차 전용이랑 쇼핑몰 합보다 매년 많다. 공공시설이 여기 있고요. 주차 전용이 여기 있고 쇼핑몰은 여기 있습니다. 일단 19년을 보면 807 이랑 565를 더하면 1,300 가량이 되는데 공공시설이 많은 거 맞고요. 여기를 계산해 주면은 두 개 더하면 한 2,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얘랑 얘 더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4,000 조금 안 됩니다. 4,000 가량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빈칸을 구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구해 볼 건데 소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게 지금 900 이고 1200, 1300 에다가 500 더해주면 한 1800 정도 됩니다. 4550 에서 1800을 빼주면 얼만가요? 270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어림산할 때 막 많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한 게 아니라 거의 일치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그쵸? 거의 일치하게 했어요. 얘 300 으로 계산했고 100 으로 계산했고 얘 900 으로 계산했고 얘는 500 으로 계산했습니다. 거의 일치하게 해 놨기 때문에 얘는 '공공시설이 2700 으로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맞고 21 년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를 두 개를 더할게요. 1650 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743 이네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고요. 얘에다가 4,000을 더하면 숫자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4,000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갑니다. 기타를 빼고 19년 대비 21년 증가율이 가장 큰 애가 주유소냐? 일단 얘는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잡히기 때문인데요. 얘 더해서 구해 보면 더하고 빼고 해서 구해 보면 이거거든요. 8배가 1000이기 때문에 한 9배 정도? 9배 정도 증가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9년 대비 21년이기 때문에 얘도 구해 줘야 되고요. 얘도 구해 줘야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여기 4,000 안 된다는 거 아까 구했으니까 그냥 빼 버리고요. 어차피 10배까지는 안 되잖아요. 9배, 10배까지는 안 되니까요. 일단은 이미 나와 있는 애들 중에 9배 정도 되는 애들을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9배 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을 찾아서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휴게소는 계산을 해 보면 한 475 인가? 요 정도 나옵니다. 얘도 안 되고 공동주택을 계산하면 29 거든요. 요거는 쪼끔 애매하네요. 잘 봐 봐야 돼요. 주유소는 지금 8배에서 9배 사이죠. 그래서 8.x 배라고 가정을 해 놓고 공동주택 29 에다가 8을 곱해 봅시다. 8배니까. 8, 9, 72, 8이 16이니까 요거인데요. 221은 더 작습니다. 즉 8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가 가장 크다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리을은 휴게소가 문화시설보다 매년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까지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휴게소가 많고 여기는 문화시설이 19년에 더 많네요. 그래서 굳이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년 국가직 7급 민경채 대통령 경호처 자료 해석까지 풀어봤습니다.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몇몇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고 제가 보기를 가나다라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복습 철저히 그리고 꼼꼼히 하셔서 다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